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원 조영옥 센터장입니다. 이제 공매도 재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촬영을 하는 기준으로 2025년 3월 26일 수요일인데, 거래일 기준으로는 오늘을 지나고 나면 내일 27일, 28일 그리고 31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가 되니까 이제 거래일 기준으로 한 이틀 정도 남은 셈인데, 어떻게 보면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 같은 경우는 공매도 재개가 한 17개월 정도 만에 이루어지는 모양새고, 그러니까 2023년 11월 달에 딱 공매도가 금지 조치가 떨어졌고,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는 어떻게 보면 2021년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 이후로 약 5년 만에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이루어지고, 이제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좀 오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또 긴장감들이 많이 맴돌 수밖에 없고, 여러 기대와 우려들이 많이 좀 뒤섞인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면서, 벌써부터 시장은 어떻게 보면 지난주 중순 이후로, 그러니까 3월 19일 정도 이후로 시장은 벌써 그 우려와 기대가 시장에 좀 녹아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를 좀 대표하는 종목은 어떻게 보면 단연 삼성전자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그 밖에 뭐 관세 관련한 미국의 투자 관련한 이슈가 있었지만, 뭐 현대차나 기아 같은 종목들도 뭐 마찬가지 맥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또 여러 우려 섞인 종목들, 대표적으로 바이오 내의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 그리고 HLB, 물론 임상 관련한 실패 관련한 이슈가 있었고, 또 지금 겹악재가 또 어떻게 보면 나온 셈인데, HLB를 비롯해서 최근에 또 많이 붐을 일으켰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리가캠 바이오, 삼천당제약 같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코스닥 내에 버블이 좀 많이 껴있는 그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락세가 많이 시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코스닥 150의 지금 PER은 200배가 넘어가는 수준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약세 흐름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코스피가 어떻게 보면 3월 기점으로 해서 나름 강세 흐름을 보여줬었던 이 와중에도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 3월 내내 참 힘든 모습들이 나왔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당장 다음 주에 있을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이 일찌감치 그걸 염두에 두고 좀 시장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 항상 대선 테마주들도 마찬가지죠. 대선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그 전주부터 또는 한 2주 전부터 종목들은 대거 꺾여 내려오거나 또 일부 종목들은 또 변동성이 또 심화되기도 하죠. 그런 것과 같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 있을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은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좀 빨리 미리 반영시키자 라는 심리가 잔뜩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지난주부터 많이 올라오고 있는 이 모습들 역시도 마찬가지 맥락이고, 삼성전자의 뭔가 밸류에이션 측면에 있어서 또는 성장성의 척도에 있어서 뭔가 프리미엄을 부여할 만한, 지금처럼 시세가 완만하게 올라올 만한 이유들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난주 13% 가까이 오르고, SK하이닉스가 지난주 기준으로 한 5%? 어, 이례적이죠.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많이 올랐었던 때가 언제가 있었나요? SK하이닉스가 연봉 기준으로 봤을 때 2023년도부터 2023년 한 해 88%가 오르고, 2024년 23%가 오르고, 올해도 23%가 지금 오르고 있죠.
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의 빅사이클이었던 어떻게 보면 2023년도 42%가 오르고 2024년도에 오히려 32%가 빠지면서 제자리로 다 돌아왔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 한 15%가 오르고 있는데 보신 바와 같이 지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이긴 해는 AI 반도체가 본격화된 이래로 단 한 해도 없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뭐 이번 주, 지난주 정도?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좀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을 따름이지 여전히 장기 추세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인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결국에는 공매도 재개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SK하이닉스가 다시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일시적으로나마 잠깐 대장의 자리를 삼성전자에 넘겨줬지만 이거는 수급의 원인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SK하이닉스가 월등히 미래 AI 반도체 관련한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고 인재풀 역시도 앞서 나가고 있고 비단 뭐 HBM4뿐만 아니라 HBM 영역뿐만 아니라 D램 영역에서도 수율이 이제는 삼성전자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선순환의 사이클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격차는 계속 시가총액이 좀 좁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가 많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다음 주 공매도 재개가 이루어지고 나면 뭐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가 되겠지만 결국에 시장 주도주는 SK하이닉스로 다시 집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다르게 여전히 지금 작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코스닥의 150, 코스닥 150 종목들의 PER은 288배. 물론 알테오젠의 2025년 수익성이 좀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면 한 200배 초반 정도까지는 내려올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높죠. 너무 높죠. 나스닥과 비교해도 지금 한 4배, 5배 정도 수준까지 지금 PER이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어떠한 매력도가 있겠나요, 시장에서? 당연히 없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종목들은 좀 4월 중에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들을 좀 확고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조금은 더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공략주 역시도 코스피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바로 첫 번째 종목은 키움증권입니다. 뭐 키움증권은 더 설명드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종목이고 많이 또 사용하실 거예요. 키움증권에 대한 HTS를 통해서 또 매매를 하실 거고 MTS를 통해서도 많이 하실 거고 할 건데 결국에 이 공매도 재개가 이루어진다면 주식시장의 대외 신인도 시장 효율성을 당연히 제고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로 인해서 공매도 재개에 따른 변동성과 유동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죠. 결국에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본다면 국내 증시에서 여전히 개인 투자자의 트레이딩성 자금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키움증권은 1등 수혜주가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뿐만 아니라 밸류업 관점에서도 키움증권에 대한 매력도는 충분히 감안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 지금 올해 보시다시피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젠 단순히 뭐 수수료를 받아먹는 장사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투자 관점에서도 충분히 실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계속 좀 증권 업종들 중에서도 키움증권이라든지 뭐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같은 종목들은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겠나 당분간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단 오늘 토픽으로는 키움증권을 좀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사실 공매도 재개가 이루어지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은 단연 좀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적으로 지금 뭐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올해 선행 PER 기준으로 19배 정도 수준밖에는 안 나오는데 이게 방산 사이클이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중동도 그렇고 유럽 권역들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 밖에 주요 아세안 국가들 글로벌 방산 시장의 규모가 지금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아시다시피 지금 중동 전쟁도 다시 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러우 전쟁 역시도 뭔가 끝날 것 같이 하면서도 쉽게 끝나지 않은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2027년 안에는 또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도 또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모로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냉전 시대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방산의 슈퍼사이클은 향후 최소한 5년에서 10년여간은 더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의 선행 PER을 놓고 봤을 때 15배 수준까지 내려오는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절대적으로 공매도 재개에 대한 타겟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유상증자 관련한 이슈도 좀 있었고 그리고 또 공매도 우려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공매도 재개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불확실성 해소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은 일시적으로 좀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두 번째 공략주로는 바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가져갔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